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처칠과 해밍웨이 같지만 다른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칠은 영국 총리를 지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도 유명한 작가죠.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같지만은 다른 인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처칠의 우울증은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자살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길을 걸었습니다. 26세 때 현역 의원으로 당선돼서 초년 출세의 길을 걸었던 처칠도 나이 40이 안 돼서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폐인으로 자살 일부 지경까지 갔던 그를 구한 것이 그림글이었습니다.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검정개와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검정개라는 것은 블랙 도그죠.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가 아니고 우울증을 말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처음 맞는 100만 년 동안은 그림을 그리면서 살겠다고 했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정계에 진출해 활약하다가 너무 소신에 충실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은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그를 도와준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가 유약하고 착한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를 속이고 유럽을 공격해서 제2차 세계대를 일으키자 영국인들은 고집불통이지만 사움꾼인 처칠을 만 65세의 나이도 불구하고 총리로 앉혔고 결국 처칠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의 우울증은 전쟁 뒤에도 심각해서 총리로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는 베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고 새벽녘까지 브랜디를 마시며 일했다고 합니다. 금종년 직후인 1945년 전쟁 영국 처칠은 총선에서 패하고 총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영국인들은 평화시 지도자로서 처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처칠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쯤 되면 시골 영지로 내려가서 좋아하는 샴페인 브랜디 시가를 즐기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거나 가끔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설도 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즐기면서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도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된 자살 충동 때문에 배를 타거나 강가나 호수 주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두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기 외에 택한 것이 글쓰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겪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8년 뒤인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 79세 집필 활동 역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방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 처칠은 12년을 더 살고 1965년 만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탔을 때 땅을 치고 가장 분해한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였습니다. 해밍웨이는 당시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역사상 해밍웨이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은 문필가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틀스나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에 못지않은 팬덤이라는 것은 스타를 쫓는 무리들 말하죠. 팬덤을 거리고 있었고 부와 명예, 사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갖지 못한 것이 노벨 문학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처칠이 수상한 다음 해인 1954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칠과 비슷하게 우울증을 유전받았고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아들, 손주도 우울증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남자답고 모험을 즐기고 도전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보였지만은 내면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동료 작가 노먼 메일러는 해밍웨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풍경은 비겁함과 자살이 오고 싸우는 몽이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평소 술을 좋아하고 권투, 사냥, 바다 낚시 등 거친 스포츠를 즐겼으며 심지어 목숨이 오가는 살벌한 전쟁터를 수차례나 참전한 내면의 동기에는 자신의 우울증에서 오는 고통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건의 노벨문상을 받고서부터 심신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해져 폭음을 일삼고 더 이상 짧은 문장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울증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밍웨이는 말년에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했고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었고 62세 효과가 없자 62세이던 해에 장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출처는 산들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